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요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통입니다. 보통 이제 요통이라고 얘기하는 허리 질환인데요. 이 중에서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프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안 아프셨던 적이 있으세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보면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요통은 굉장히 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인구의 한 80% 이상이 살면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요통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보통 한 해 그 미국 통계 볼 때 1990년도 미국 한 해 통계에 그 요통의 치료와 그 재활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23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30억 달러면은 환율 우리나라 그 1,000원으로 따지면 23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요통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신다. 그런 분들께서 요통을 앓으시면은 가족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통을 어떤 식으로, 허리 질환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그 비용을 줄일 거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요통의 그 종류, 그다음에 그 요통의 원인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 그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오셨다 그러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픈데 혹시 디스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디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가 아닌가 하는 공포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허리 질환을 일으키는 그 질환을 좀 보겠습니다. 그 보통 말씀하시는 디스크. 디스크는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말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말고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척추 전이증.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흔한 질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같으면은 측만증이 있습니다. 측만증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허리를 일으키는 질환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디스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냥 요통입니다. 단순 요통. 그래서 이 허리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런 질환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허리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허리 모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 뼈들이 있고요. 우리 몸에는 33개의 척추뼈가 그 사이에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는 5개, 그 다음에 가슴뼈는 12개, 그 다음에 허리뼈는 5개,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가 5개. 그 각각이 디스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크 뒤쪽으로, 허리뼈의 뒤쪽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척추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뇌에서 나와서 다리까지 쭉 내려가는 신경이고요. 이게 다치면 큰일 나죠. 거기서 각각의 이제 허리 쪽에서는 각각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각각 그 디스크 사이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근이라고 해서 그런 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경이 있고 그 신경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쭉 둘러싸여져 있죠. 이 뼈들이 또 각각 첫 번째 뼈와 두 번째 뼈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척추 주변으로 이렇게 근육들이 있고요. 각각 인대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척추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싸고 있는 근육, 인대, 그다음에 디스크, 그다음에 뒤에 있는 관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통이라는 걸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 요통이 있고요. 그냥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허리도 아프면서 다리가 땡겨요. 다리가 땡기는 방사통이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리가 땡긴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의 이런 변화들은 이 허리뼈 구조 중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요통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죠. 허리를 삐끗한 그런 단순 요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보통 척추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어떤 무리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단순 요통을 빼고요. 나머지 질환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제일 많이 이제 관심 가시는 게 디스크죠. 디스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리뼈는 이렇게 뼈로 둘러싸여 있고요. 뒤쪽으로 척추신경이 있고 그다음 뒤쪽에 이렇게 관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척추신경에서 신경근이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가게 되죠. 요거를 만약에 요 디스크 부위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 뒤로 이렇게 척추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신경이 있고 각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 왼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런 구조가 있고 뒤쪽으로는 또 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디스크 구조는요 또 디스크는 이렇게 디스크 바깥쪽으로 해서 섬유태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질긴 섬유질로 이렇게 두껍게 쌓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스크를 이루는데 이게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가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충격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가 약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섬유를 싸고 있는 섬유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면서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부은 정도 이렇게 올 수도 있겠고 또 좀 심해지면 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튀어나올 수 있고 아주 심해지면은 싸고 있는 막이 터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면은 여기 지나가는 요 신경을 누르겠죠.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면 이제 내려가는 신경근을 이제 누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가 아픈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크는 가운데로 튀어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면은 왼쪽 한 방향으로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오른쪽 한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쪽 다리가 땡겨서 이제 병원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아까처럼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신경이 굉장히 아프겠죠. 빨갛게 붓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이게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여기가 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탈출된 추간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다리를 질질 끌고 병원에 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디스크가 크게 갑자기 터져 나왔다는 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 단순 요통은 대부분 그냥 허리 주변으로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디스크는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리가 땡기는 방사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서 방사통을 가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다리만 굉장히 심하게 아프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검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아까 양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가운데로 크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튀어나오면 다리가 당기는 것보다는 다리도 좀 불편한데 허리 아래쪽 엉치 쪽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렇게 묵직하게 느끼면서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대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해진다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가운데로 심하게 튀어나오다 보면은 이 척추신경의 그 아래쪽에는 그 이 대소변을 관장하는 신경 중추가 있습니다. 그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대소변 장애가 오게 되고 보통 이제 디스크는 흔히들 이제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크가 다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 뭐 수술환율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소변 장애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마비께 갑자기 오면은 아주 빠르게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돼요. 대소변 장애가 남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디스크는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4번, 5번 사이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5번째 요추하고 꼬리뼈, 첫 번째 꼬리뼈 사이. 그러니까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4번째 뼈, 5번째 사이에 있는 디스크. 여기가 제일 많이 터지고요. 5번째 허리뼈하고 첫 번째 꼬리뼈 사이. 여기가 2번째로 제일 많이 이제 흔하게 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힘을 많이 받으니까 허리뼈가 이제 이걸 이제 분절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마디씩 이제 분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허리를 움직이면 제일 많이 쓰고 움직이는 곳이 4번째, 5번째 그 사이하고 그다음 5번째하고 꼬리뼈 사이가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그 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운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기 4번째, 5번째 허리뼈하고 그 아래에서 한 50% 이상의 운동을 담당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만큼 거기가 무리를 받을 수도 있고 다칠 위험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거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주된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통 내지는 방사통이 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쪽 다리로 감각이 저하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소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당기면서 다리가 남의 살처럼 먹먹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어느 다리 중에 어느 부위가 당기느냐에 따라서 대충 이분이 4번, 5번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지 아니면 그 아래 게 의심이 되는지 그 위에 게 의심이 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생기는 4번, 5번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당겨요. 그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종아리 쪽이 당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다리의 아래쪽, 그러니까 안쪽이 당기고 그런 걸로 의사들이 대충 이제 이 디스크가 어디에 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정밀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게 또 의외로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디스크가 그 다리로 가는 신경이 땡기고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인데 이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것도 대부분 20대, 40대에서 생기거든요. 20대 이전은 왜 안 생길까요? 건강하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안 생기고 40대 이후에는요. 디스크가 이렇게 늘어나도 이게 완전히 뻣뻣해져 버려가지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퇴행성 변화, 오히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될 위험은 오히려 적어집니다. 가장 흔한 20대, 40대, 그러니까 가장 활동성이 왕성한 그 시기에 디스크 탈출증은 제일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 내장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그 이제 젊은 분들인데 일을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다리도 가끔 당기는 것 같지만 주로 이제 허리가 아파요. 처음에는 요통인 줄 알고 그냥 단순 요통인 줄 알고 치료를 합니다. 그럼 좀 또 좋아져요. 쉬고 이러면 좋아지는데 또 아파요. 그래서 1년에 그렇게 아픈 게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일만 하면 아파요. 앉아 있거나 일하거나 허리를 쓰면 아프고 누워서 쉬거나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한참 일할 나이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꾀병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엑스레이상 별 이상 없는데요. 그래서 뭐 인대가 좀 다쳤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환자분들은
1년에 그렇게 자주 허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허리가 아프면서 쉬면 좋아지고 일하면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고 이런 분들은 이 디스크 내장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뭐냐면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이런 식으로 완전 터져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이 싸고 있는 이런 막들에 이 균열이 생기거나 일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일부가 찢어지면은 요 안에 있는 수액이 같이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원래 가지는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완충작용을 하고 그런 기능들이 나빠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허리를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부하가 가해지면은 여기 이 찢어진 서 밑에 있는 이 미세한 신경들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 도표를 보시면은요, 아까 요거는 추간판 탈출증이죠. 이게 정상 디스크, 이게 튀어나와서 여기 이제 누르고 있는 겁니다.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서 밑에를 뚫고서 이렇게 와서 다시금 신경을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MRI를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뼈, 두 번째 뼈, 요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뒤로 심하게 굉장히 튀어나왔죠. 이게 심하게 튀어나오면 다리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아프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거는 보면은 여기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죠. MRI 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얗다는 거는 이 디스크가 탄력성이 있고 쫀득쫀득하고 정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디스크가 좀 이렇게 까맣게 변성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요거 분명히 달라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MRI를 찍어서 디스크가 이렇게 변성됐다고 다 디스크 내장증은 아닙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MRI상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장증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안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디스크 내장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일만 하면 허리가 아프다. 그런 분들 가지고 MRI 찍어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닙니다. 디스크도 아니고요. 디스크끼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환자는 답답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는 이런 경우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런 거 진단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런 진단법이 개발이 돼서 바늘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약을 쏩니다. 안에다 조영제라는 걸 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그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진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균열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정상 디스크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정상 조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심되는 부위에다 조영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뼈가 있고요.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죠. 여기다 바늘을 집어서 넣어보면은 안에 수액 쪽에 이렇게 디스크 조영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쁘게 이렇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 내장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찢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디스크 내장증이구나 하고서 이제 치료를 그쪽에 맞게 이제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흔하게 오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아까 디스크나 디스크 내장증은 보통 20대, 40대에 이제 주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오히려 디스크는 그렇게 디스크만 이렇게 팍 터져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게 흔하게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신경이 있고요. 다리관은 신경이 이렇게 있고 뒤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이제 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물론 이제 디스크도 이렇게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오지만 뒤를 싸고 있는 이런데 이제 뼈 같은 것도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인대들도 이렇게 막 두꺼워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뒤에, 옆을 싸고 있는 데서 다 인대나 뼈 같은 게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게 점점 두꺼워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좁아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은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허리뼈를 옆에서 한 걸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허리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다음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뒤를 싸고 있는 뼈가 단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게 디스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삐져나가는 거죠. 요것만 삐져나가면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니라 이 뒤쪽에 싸고 있는 인대, 여기 이제 인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인대들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점점 두꺼워져. 뼈들도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허리가 지나가는 데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모래시계 모양 같다고 그래서 모래시계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RI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디스크가 내려가는 이 신경관이 여기서 보면은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는데 보면은 디스크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뒤쪽에서 이렇게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가는 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처럼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뭐 갑자기 막 심해지거나 그러지가 않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허리가 묵직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보통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조금만 걷다가 보면은 꼭 앉아서 쉬었다 가야 돼요. 여기 쫙 조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꽉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걸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성 파행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여기 앞에 가는데도 꼭 앉아서 쉬었다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허리를 구부리면 편하세요. 보통 이제 요통이나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더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허리를 구부리면 편해요. 허리를 이렇게 피면은 신경관이 좁아지면 더 아프.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다가 쉴 때 그냥 이렇게 서서만 있어서는 이렇게 아픈 게 좋아지지 않아요. 꼭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야지 좋아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꼭 가시다 이렇게 꼭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걸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신기하게 자전거를 탈 때는 괜찮아요. 구부리고 타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와는 굉장히 다르게 독특한 증상이 난다는 거. 이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척추 전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는데 척추 전이증이라는 거는 뒤를 싸고 있는 신경이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뼈가 여기가 결손이 생겨가지고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뼈에 결손이 생겨서 그걸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생겨서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 뼈가 이렇게 밀려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뒤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지나가는 신경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다리가 저리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이런 질환들입니다. 단순하게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령별에 따라서 척추 협착증, 척추 전이증,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디스크 내장증 이런 것들을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다 디스크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 아이고. 척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뭐냐면 골다공증에 의해서 결국 오는 건데 허리뼈라는 거는요. 이렇게 아까 허리뼈 이렇게 하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허리뼈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두꺼운 뼈가 싸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스펀지 모양으로 생긴 뼈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뼈는 튼튼한 거고 골다공증이 없는 거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듬성듬성되고 요 뼈들이 이렇게 얇아져요. 요 뼈들이 이렇게 얇아집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충격받지도 않았는데 밥상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약 먹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삐끗했다고 요통이라고 그래서. 근데 나아지지 않아서 나중에 한참 뒤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런 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척추 압박 골절이고 이 척추 압박 골절은 처음에 그냥 단순 요토 생각을 해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하고 평생을 아프게 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이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렇다면 이 척추 압박 골절을 반드시 의심을 해서
그거에 맞는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주로 애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하시는 요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요통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원인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스크라는 것들이 과연 그만큼 흔한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요통의 여러 가지 그 종류에 따른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